안녕하세요. 왕치구 부동산 임치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TQQQ 장기 투자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QQQ가 주가가 계속 상승할 때는 이 상품이 최고인 것처럼 보였는데 최근에 폭락을 하니까 TQQQ를 찬양하던 분들도 이 상품을 투자해도 되나? 하고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S&P 500의 가격에 따른 주가 그래프거든요. 2009년 이후로 꾸준하게 오르고 있죠. 특히나 최근에는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아야 한다. 이런 분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가격으로 보지 말고 상승 비율로 보게 되면 이러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점점 더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선을 그은 듯이 일정하게 꾸준한 비율로 상승하고 있죠. 나스닥 100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2009년 이후로 우상향을 하는데 특히 최근 들어서 급상승한 모습을 보이죠. 근데 이 그래프 역시도 비율로 보게 되면 일정한 비율로 상승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일정한 비율로 계속 올라간다는 거는 복리의 효과를 꾸준하게 누린다는 거거든요. 그 복리로 늘어나는 가격을 그래프로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그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비율로 따지면 2009년 이후로 특별히 높은 비율로 오르거나 특별히 낮은 비율로 떨어지거나 그런 모습 없이 그냥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죠. 이건 TQQQ의 가격 그래프거든요. 2009년 이후로 똑같이 급성장하다가 최근에 훅 떨어진 모습 보이죠. 이 역시도 너무 급성장했기 때문에 거품이 빠질 필요가 있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똑같이 상승 비율에 따른 그래프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때요? 비율로 바꾸면 일정한 비율로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으면 보이죠? 왜 이런 걸까요? 왜? 제가 이거 예전에 투자의 뼈대 세우기 시리즈에서 말씀드렸던 이 그림 기억나시나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드릴게요. 미국 정부는 미국 근로자의 급여 일부를 강제로 징수해서 그 돈을 미국 기업에게 자금으로 대주는데 그 유입된 자금으로 미국 기업은 이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 주가 상승이 된 거 그만큼을 기여했기 때문에 그 기여한 만큼 그 상승분을 은퇴 자금으로 확보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표가. 이 그림이. 근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주가가 떨어지면 평생 동안 일을 했어도 은퇴 자금을 못 모으고 은퇴해야 된다는 그런 말도 되는 거거든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은퇴 자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부동산 시장보다 주식 시장에 훨씬 민감합니다. 미국의 근로자나 은퇴자들이 미국의 주가가 떨어지는 걸 용납을 못해요. 미국 정부가 강제로 내 돈을 주식시장에 집어넣었잖아요. 미국 정부가 강제로 내 돈을 주식시장에 집어넣은 거, 이 제도를 미국 은퇴연금제도 401K라고 하는데 이 401K 제도의 역사를 알게 되면 왜 미국의 주가가 올라가야만 하는가 이게 보일 거예요. 이거를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981년도에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가 미국에 처음으로 도입이 됐는데 이게 뭐냐? 근로자가 있어요. 근로자가 일을 하면 급여를 받겠죠. 그 급여의 일부를 퇴직연금 납부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가지고 가죠. 그렇게 근로자가 납부한 급여의 일부 금액이 퇴직연금 운용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로자로부터 매달 자금을 받는 운용사 입장에서는 그 돈들이 투자금이 되겠죠. 매달 들어오는 그 투자금으로 자금 운용사가 여기저기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투자에 대한 수익이 생기겠죠. 이렇게 투자 수익금이 생긴 운용사가 그 투자 수익금 중에서 일부를 떼내서 근로자가 은퇴할 때 퇴직금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퇴직금 형태 중에서 확정 급여형 퇴직금은 어떤 거냐? 운용사가 벌어들인 투자 수익금이랑은 상관이 없이 근로자에게 딱 정해진 퇴직금만 주는 그 방법이 확정 급여형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이거 많이 쓰죠. 그렇게 이제 정해진 퇴직금을 빼고 나머지 수익은 어떻게 하냐? 운용사가 다 가져가는 거죠. 그 반면에 확정 기여형 퇴직금은 어떤 거냐? 운용사가 투자해서 벌어들인 수익금이 있죠. 그 수익에 비례해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는 방법입니다. 운용사가 많은 수익을 내면 그 수익에 비례해서 근로자가 은퇴 시에 많은 퇴직금을 받는 거고, 운용사가 손해를 보면 손해본 만큼은 고용주가 그 금액을 책임지는 그런 제도예요. 이게 확정 기여형입니다. 이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1981년도에 미국에서 도입을 했단 얘기죠. 그럼 이 제도를 고용주 입장에서는 좋아할까요? 운용사가 손실을 보게 되면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당연히 싫어하죠. 그럼 근로자들은 또 좋아했냐? 아니에요. 이 제도를 제가 이렇게 짧게 설명드려서 그렇지 이거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고, 또 이해를 했다 손 치더라도 상품을 근로자가 일일이 직접 골라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첫 번째로 이해의 어려움, 두 번째 서류 작성의 번거로움, 세 번째로 고용주의 반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러다가 2006년에 제도를 개선합니다. 투자 손실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을 없앤 거죠. 고용주 너희들이 투자 손실에 대한 은퇴자금 책임을 안 져도 되니까 너희 근로자들 많이 가입시켜줘, 이 얘기죠.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내용이 너무 복잡하니까 투자 상품을 이렇게 선택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적격 디폴트 옵션제를 도입합니다. 이게 뭐냐? 근로자들이 그 방대한 상품들의 내용을 보면서 막 일일이 선택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최적 상품을 선택해 줄게, 이 말인 거죠. 이렇게 은퇴연금 명목으로 시장에 자금을 유입시키려고 이런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해요. 왜냐? 투자 수익이 좋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가입하는 절차 자체가 귀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06년에 제도를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영양가 없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2008년 금융위기를 맞습니다. 2008년에 S&P 주가거든요. 주가는 끝없이 내려가는데 끝없이 내려가다 보니까 수많은 외국 자본이 이제 떠나겠죠, 미국 시장을. 미국 시장에 되돌아올 생각을 안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사태를 진정시키려면 이 주가가 회복이 돼야 다시 돈이 들어오는데 이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매수 자금이 없는 거죠. 이러한 경험을 이제 딱 2008년에 하다 보니까 2009년 초에 401k 자동 가입 제도를 도입합니다. 복잡한 서류적인 모든 절차 다 생략, 자동으로 가입, 자동으로 401k에 가입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고용주가 근로자를 401k에 가입시킬 책임을 지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미국 정부가 아주 공격적으로 바뀐 거죠. 아주 강제성을 그냥 띄워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강제성을 띄게. 대신에 미국 정부는 이 은퇴 시스템을 보장해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란 게 뭡니까? 주가의 상승이죠.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은 401k 자동가입 제도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됩니다. 그 기점이 2009년이죠. 그걸 생각하고 이 그래프를 한번 봐보세요. 2009년 이후에 S&P 500 상승 비율로 따져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상하죠. 이상하리만치 일정한 비율로 올라가죠.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100이에요. 2009년 이후 그래프를 한번 봐보세요. 일정한 비율로 꾸준하게 올라가죠. 은퇴연금을 운용하는 운용사에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자기네들 자금을 밀어 넣어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거를 알고 나면 이제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얘기들 있죠. TQQQ에 대한 얘기. 닷컴 버블을 맞이하게 되면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맞이하게 되면 계좌가 녹는다. 뭐가 다 사라진다. 회복되는데 몇 년 걸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그 말들은 지금 시기상 맞지가 않아요. 그때와 지금은 시장 상황이 많이 다르거든요. 자, 이게 TQQQ의 상승 비율로 따져본 그래프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의 그래프처럼 보이나요? 자, 이것도 2009년 이후에 S&P 500 상승 비율별 그래프를 한번 봐보세요. 이게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아무 감정이 없는 로봇가 투자한 것 같지 않아요? 공포도 느껴지지 않고 희열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나스닥 100입니다. 2009년 이후로 어때요? 아무 감정이 없는 애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때가 되면 그냥 알아서 그냥 일정한 비율로 그냥 꾸준하게 주가를 상승시킬 뿐이지 아무 생각이 없는 어떤 그런 그래프죠. 이렇게 일정한 상승 비율을 정해놓고 그 비율에 맞추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수요와 공급이 아닌 것 같고 투자자의 심리가 아닌 것 같고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꾸준한 우상향. 그죠? 왜 그래요? 이거 미국 정부가 말한 이 시스템의 보장 이것 때문이죠. 그래서 2022년 현재 미국 근로자들의 대표적인 노후 대비 수단이 이미 돼버렸습니다. 401k가. 그래서 미국 근로자들은 401k를 가장 최우선의 복지로 생각을 해요. 가장 밑바닥 있는 복지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줘야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고용자 입장에서 401k를 제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경쟁력 있는 제대로 된 근로자를 채용하기 힘듭니다. 이게 미국 은퇴연금제도 401k의 현재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함에 있어서 확실한 것은 2009년 이후로 미국의 주가 변동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 시장 논리에만 맡겨놓으면 미국 정부는 아주 큰일 난다는 그 사실. 그 하나를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 감정 없는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마치 누가 작정하고 시킨 듯한 그런 그래프. 저희가 이 SPY, QQQ, TQQQ 이 상품을 버리고 다른 상품을 찾아봐야 될 경우는 딱 이런 경우예요. 미국 정부가 미국의 노동시장을 포기했을 때, 그리고 미국 정부가 미국 근로자의 은퇴자금을 포기했을 때, 그리고 미국 정부가 미국의 주식시장을 포기했을 때, 그리고 미국 정부가
시장 경제 체제를 포기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이 상품을 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네 가지의 경우가 아니면 주가 등락에 웃었다가 울었다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량만 늘려나가면 돼요. 그렇게 되면 아무 감정 없는 애들이 일정한 비율로 아무 생각 없이 올려줄 거니까 저희도 아무 생각 없이 수량만 계속 늘려나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주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변치 않는 상품 가치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